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네요. 저는 인피노브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AI 및 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저희 사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또 AI,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AI를 얼마나 쉽게 그리고 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돕는지, 또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신 내용일 수 있겠지만 먼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 네.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Artificial이라는 단어는 아주 잘 아시는 단어죠. 인공. 네, 인공 해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공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공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만요. 인텔리전스란 무엇일까요? 저기서의 인텔리전스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능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서점에 가봤습니다. 서점에 가봤더니 저 인텔리전스란 무엇인가 설명하는 아주 두꺼운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리전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AI라고 할 것이냐, 이런 약간은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간단한 답을 한번 알아보시기 위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고, 집에 많이들 또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저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 준다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저 스피커 받고, 저희 그 집에 인터넷 회선을 다른 회사로, 이제 다른 사업자로 바꿨는데요. 대체로 가족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스피커를 정말 인공지능이라고,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공지능 AI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심플한 정의는 기계를 마치 인간과 같이 동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인간과 같이 동작하게 한다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요, 처음에 먼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볼 때 그것을 인식하죠. 네. 눈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의 귀로 듣기도 합니다. 먼저 인식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재화하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또는 그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리턴하죠. 내보내죠.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단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반응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인간이 하듯이 기계가 할 수 있다면 지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실까요? 네. 이 스피커들이 어떻게 동작하죠? 저 스피커에 대고 이제 아침에 되면 주로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날씨 어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 작은 기기가 그 질문을 듣습니다. 물론 서버로 전송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날씨, 그 질문을 이해하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 바로 오늘의 날씨가 어떠할 것인지 해석해서 그 결과를 말로써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인간과 같이 동작한다라고 봐주고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아주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포괄적인 단어이겠습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가장 범위가 큰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보고 듣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반응할 수 있다면 지능이 있다,
인텔리전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이라고 명명합니다. 더 좁은 의미로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도 하죠. 기계가 들어가 있고요. 더 협의의 좁은 의미로서는 딥러닝, 바로 인간의 뇌의 구조를 본따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머신을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처럼 동작한다는 것을 하나 이제 키워드로 삼을 때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그와 관련한 인간처럼 동작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인지 서비스라고 하죠. 인지한다고 했는데요. 무엇을 인지합니까? 먼저 인지 능력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인간에게 입력하는 인간이 아는 모든 정보의 거의 87% 정도는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AI 분야에서도 비전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물체를 인식한다든지 비전을 통해서 결함을 인지한다든지 또는 어떤 것을 분류해낸다든지 개인지 고양이인지 말인지 사람인지 과일인지 식물인지 이러한 쪽에서 아주 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을 하는 능력이죠. 조금 전에 살펴보신 AI 스피커, 그 말하는 능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이제 언어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 언어의 장벽, 이 넘기 어려운 이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발전을 통해서 언어 간에 번역하고 또 실시간 번역하고 또 Q&A, 질문하고 답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기능입니다. 사실 인터넷 시대에 많은 분들 아주 많은 검색을 하고 계시죠. 어떤 형태로든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에 의존한 이유는요. 인간의 인지 구조로서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정보들을 쉽게 찾아낸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애저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개인이든 또는 어떤 기업이든 조직이든 가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저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초로 인간과 동등한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는 능력, 말하는 능력, 기타 언어의 장벽을 넘는 능력, 그다음에 검색 능력에서 그러한 능력들이 발현이 되고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러한 영역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데 인간과 기계가 서로 비교한다고 할까요? 경쟁한다고 할까요? 마치 알파고처럼 서로 능력치를 비교했을 때 인간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달성하는 그런 AI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이제 비전을 보실까요? 몇 가지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이제 AI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게 몇 사람이 있고, 어떤 인종의 사람이 있고, 그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상을 입고 있고, 전체적인 컬러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판별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죠. 아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상에서도 저런 기능이 구현된 많은 앱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좌측 아래에서는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나이나 특징을 인식해서 그것들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추출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이제 인공적으로 지능을 제공하고 그것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기업 현장에서 AI 또는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가지는 가지고 계신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영어로 적어 보았는데요. Make sense of your data.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의미가 있게 만드는 모든 것, 이것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을 AI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진행하는 AI 스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실제로 각 고객사, 기업이 가지고 계신 내부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AI 기술을 적용해서 그 결과를 얻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습득하시고 또 직접 가지고 계신 그 산에 가지고 계신 그 보석과 같은 데이터죠, 사실은. 네,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풀고 싶은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싶으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는 예측하고 싶으신 문제를 예측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짧은 시간에 달성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제공하고 있는 강력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좀 후반부에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몇 가지 과정을 이 장표에서, 이 그림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한 기업의 여러 곳에 사실은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데이터를 좀 만져야 되겠죠. 그런 가공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실험을 반복하면서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할 때 바로 그 머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완성돼서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델이라고 만듭니다.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값을 예측한다던가 어떤 분류를 예측한다던가 또는 만약에 쇼핑몰이라고 하면 이 상품을 이 유저에게 추천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이 거래가 사기인지 사기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함으로써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애저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좀 보시면요. 먼저 다양한 소스로부터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요. 또 약간의 코드 지식이 있으시거나 또 코드를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코드 베이스로 단지 몇 줄 만의 코드로 정말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코드 한 줄 없이도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를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사적으로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이제 서비스들을 대표적인 서비스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보시면 머신러닝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전 머신러닝 스튜디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줄의 코드도 없이 바로 머신러닝을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고요.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머신러닝 서비스를 아주 쉽게 개발하고 어프로치할 수 있는 ML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파워 BI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존재할 수가 있죠.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사결정하기 위한 그런 도표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한 가지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가 제공하는 이미 개발된 모델들이 있습니다. 비전, 랭귀지, 스피치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에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라고 하는데요. 내가 직접 이렇게 거인이 되기는 어렵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쉽게 아주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저가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모델 위에 나의 데이터를 얹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직접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튜토리얼들이 존재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코드를 내가 실제 코딩을 할 것인지 또는 코드 없이 진행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생각하시면 어느 케이스든 어떤 경우이든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AI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다른 한 가지 답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예측. 네, 예측.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거나 또는 우리 눈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일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상징후 탐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쭉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를 봤을 때요. 우리 정상적인 흐름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상 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해외에 출장이나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죠. 신용카드를 딱 사용하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국내 카드사에서요. 혹시 해외에 나가실 게 맞습니까? 이런 전화를 받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제 사기인가 아닌가 탐지라는 거죠. 제가 자주 해외에 나가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끔가다 해외에 나왔을 때는 해외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됐다는 그 트랜잭션 때문에 확인 전화가 오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 몇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나갔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물론 사기는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전화를 하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사 또는 카드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기를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어쨌든 노멀한 정상적인 보편적인 흐름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탐지하고 그것을 경보하는 그런 능력, AI가 가장 잘하는 그런,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너무나 잘 활용되는 그런 능력 중에 하나겠습니다. 바로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실제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아주 많죠. 사기 탐지, 침입 탐지, 또는 어떤 이상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기계의 이상이든 시스템의 이상이든 어떤 걸 감지하는 것들이 있고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많은 시스템 로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들, 또 얼마나 그 퍼포먼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도 사실 의사결정, 예측의 영역에서는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AI가 사용되는 그 탑 10 시나리오를 뽑아 보았습니다. AI가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될까? 흥미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단연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추천입니다. 추천. 이 상품을 추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세계 유수의 쇼핑몰에서는요, 그 추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어떤 제품을 추천했을 때 그 추천받은 그 제품을 사용자가 클릭하여 구매할 확률이 4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추천할 것이고 어떻게 그 고객들에게 개개인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어떤 특정한 쇼핑몰이나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 고객에게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연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는 세일즈 예측이거나 또는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역시 판매와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성과도 측정할 수 있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 탐지입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는 재무 계획이나 또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이런 쪽의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요즘에 이제 챗봇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HR 담당 부서에서 챗봇을 좋아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아주 루틴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죠. 저 연차가 얼마 남았어요? 이번 달에 제가 수령할 상여가 얼마가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전화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챗봇에 걸면 챗봇이 그러한 질문들은 아주 잘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 구축한 시스템에 따라서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predictive maintenance, 그러니까 예지 정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생산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그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프리스크립티브 메인터넌스라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기 전에 얘가 어떻게 고장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정비해라. 이렇게 그 처방까지는 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상이 발생했어요. 지금 확실히 정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보를 미리 바라거나 또는 미리 그것을 탐지해서 예지적으로 정비하게 한다면 아주 큰 베너핏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탑10 시나리오 중에 앞에 5개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5개만 이제 검토하고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또 이상을 탐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인데요. 네. 이 물고기떼가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상한 물고기가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시는요, 이 사람의 보편적인 인지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패턴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 그림보다 조금 나아졌나요? 네. 거꾸로 헤엄치는 한 마리의 그 물고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한, 물론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AI에 맡김으로써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어노말리 디텍션에 한 이런 한 가지 예이고요. 어노말리 디텍션뿐 아니라 우리가 AI를 활용함으로써 뭔가에 좀 인텔리전트하게 똑똑하게 일하게 하는 것들이 가능하겠고요. 메디컬이나 헬스케어,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화에 이은 개인화 추천.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RPA, 자동화 일부고 또 이런 쪽에 하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곳에 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이제 기본 컨셉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시저를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요, 이 알고리즘을 사람이 개발합니다. 사람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거기에 입력 데이터를 넣게 되죠.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돌아서 정답을 출력하게 됩니다. 바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죠.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요, 데이터를 좀 이제 처리하죠. 데이터를 처리하고 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만약에 어떻다면 이렇게 처리하고, 그게 아니라 이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러한 형태로 구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탐지라고 했을 때, 은행의 계좌 이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분 사이에 동일한 계좌로 10번 계좌 이체가 되었다면 사기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10번이 아니라 3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2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을 조건을 주어서 처리하도록 만든다면 이 기존 방식의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은 좀 다르죠. 하지만 머신러닝은 우리가 데이터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문제와 답을 줍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요, 그 중에 잘된 것들을 추출해서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런 아웃풋이 나왔어. 이렇게 문제와 답을 주면 머신러닝은 무엇을 내뱉습니까? 기계가, 머신이 알고리즘을 내뱉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알고리즘을 구현했는데 머신러닝에서는 기계가 결과값으로 그 알고리즘을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내게 하기 위한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델은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이제 도식화한 것인데요. 데이터를 넣습니다. 데이터를 넣어서 이 데이터를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에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는 계속 쌓이게 되죠. 새로운 데이터들을 넣어서 계속 답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게 될 테고요. 또 계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점만 이제 몇 가지만 가지고 가시죠. 전체 데이터가 있고요.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좀 처리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게 노력이 많이 드시죠. 모으기도 하고 거르기도 하고 처리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의 요인들이 중요한 것인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피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예측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이제 레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라벨이라고 하겠죠. 내가 예측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합니다. 어떤 피처가 어떤 라벨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패턴을 잘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이클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최적의 예측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요약해서 이제 정의하자면요. 머신러닝이란 무엇입니까? 컴퓨터 도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한, 그것이 통계학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딥러닝 같은 방법론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사용하여 실제적인 문제에 답을 내리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다시 보면서요. 실제적으로는 이런 이제 복잡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뭐 기본 뼈대는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뼈대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제 데이터를 좀 잘 살펴보게 되죠. 과거에 산에 모여 있는 이 데이터 자원들, 또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 자원들,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살펴보게 됩니다. 탐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모델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델을 적절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절하고 결과 모델을 얻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또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예측을 서비스로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